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초대석 윤고은입니다. 요즘 경찰은 4대학 근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충남경찰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백승엽 청장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굉장히 바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2일자 정부 인사발령회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백승엽 치안감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충청 출신 치안 책임자로 부임해서 많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난 28년간 쌓은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또 사명감, 책임감을 토대로 해서 저희 4,900여 경찰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게나마 부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4대학 근절일 텐데요. 이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충남경찰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잠시 그 시대적인 흐름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네. 국가 재건이라는 것이 국가적 관심사였고요. 또 6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이 아주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네.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또 2000 초반까지는 역시 민주화가 국민의 관심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시대적 관심사에 국민적 열정을 결집시켜서 단기간 내에 즉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냈다 이런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그 경제적인 양극화 또 불안, 사회적인 불안이 일단 발생됐었고 네. 그것들은 새 정부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4대학의 척결이라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통계상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또 가정폭력이나 네. 부정불량식품의 범죄는 상당히 그 수치적으로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이 상당히 그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네. 이 4대 악의 근절은 이 시대에 국민이 갈망하는 주된 관심사이며 또 그 척결은 시대 정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충남경찰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분야별 추진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성폭력 문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 충남경찰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성폭력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은 성범죄 특별관리구역 네. 또 치안 강화구역을 설정을 해서 취약장소에 대한 예방 정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특히 정신장애, 지적장애인 여성 주택에 네. CCTV 설치를 추진하고 또 성범죄 전력자 및 우범자에 대한 제보 먹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기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 저희 지방청 내에 11명의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선 경찰서에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 61명을 지정을 해서 네. 24시간 아동과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도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따른 2차 피해 예방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일괄 해결해주는 충남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네. 현재 그 천안 단국대병원에만 있는데 이곳을 서부권인 홍성에도 1개소를 더 신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경찰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남과 세종특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폭력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성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을 갖춰야 하나요? 사실 그 성폭력 범죄는 흔히 영혼을 죽이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가장 흉악하고 추악한 범죄다. 즉 the most dirtiest crimes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폭력 범죄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폭력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 성범죄자는 자신이 익숙한 집이라든가 자기 그 동네라든가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접속해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혹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가를 평상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112 앱이라는 게 개발되어서 그것을 이제 휴대폰이 있으면 설치해 두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3초 이상 꾹 누르면은 바로 옆에 있던 경찰 순찰차가 바로 달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평상시 알고 있던 운전사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가족과 친지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폭력이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대응 방안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나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경찰 112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 충남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041-567-7117번입니다. 여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아동 성폭력이 발생됐을 경우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성폭력 피해 증거 자료의 확보가 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시면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그 법률적인 조치와 또 의료적인 지원이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원스톱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이 학교 폭력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잔인해서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그 학교 폭력은 몇몇 그 불량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제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높은 학업 성취 의욕, 성취 수준에 비해서 타인과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소위 사회 적응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졌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들어낸 폐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인터넷 등 각종 폭력적 정보 영상 매체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폭력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점차 무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폭력 영화나 인터넷 게임 등이 학교 폭력에 영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53.7%나 절반이 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한 가정에 하나의 가족, 한 사람의 그 아이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자녀 가정,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자녀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가 또 학교 교육이 이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징후를 쉽게 발견해내지 못한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가 거의 대부분 장난이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와 상처를 주는지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충남경찰에서는
이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정경찰이다. 그래서 아산 중학교에 이제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각 학교의 방장 등 임원진을 우정경찰, 즉 프렌십 포리스로 위촉을 해서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서 네. 학생, 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 메신저 역할을 맡겨서 예방 활동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학교 내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 폭력 발생 시에 목격자 또는 누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른바 우정의 비상벨을 설치해서 네. 이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면은 비상벨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르면은 배움부터 지킴이라든가 또 교사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네. 학교 폭력을 신속히 방지하는 시스템을 저쪽 그 당진 신평 중학교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네. 이 시책의 효과성을 저희가 평가해서 네. 필요하다면은 저희 도내 한 770여 개 학교에 초중고 학교에 전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하면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학생들의 범죄의식이 없다는 데서 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이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은다면 상처가 굉장히 클 텐데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 뭐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피해 기간에 따라서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특히 이제 공포 반응이라든가 또 네. 우울,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서 성격 형성과 학교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한번 하거든요. 네. 이러한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피해가 신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담당 경찰 지정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네. 또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저희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청의 위센터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센터나 지역 청소년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은 정말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대응 수사가 좀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근절과 예방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공권력, 저희 같은 경찰력 개입에 필요성이 있겠고 그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간에 합리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간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이 아니란 인식에서 벗어나서 네. 저희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초동 조치를 하고 세심한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서 이제 가정 폭력은 경찰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별 근무 교대 시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초동 단계부터 네.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찰과 지자체 네. 또 병원 이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를 받은 직후에 피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긴급 피난처를 네. 저희 같으면 이제 15개 경찰서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 보호 지원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가정폭력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별로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하모니 외국인 치안봉사단 이게 이제 15개 단체에 지금 200여 명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주 여성이 자주 왕래하는 식당 등에 가정폭력 신고함, 피해 불편 신고함을 설치해서 이주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도 어서 빨리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정 불량식품이야말로 아주 시급히 근절돼야 될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찰은 3월 8일부터 다음 달 6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부정 불량식품 근절 기간을 설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 16개 팀에 62명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집중 단속을 해서 현재까지 22건에 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하나 예를 든다면은 네. 우리 금산경찰서 관내에서 노인 4,700여 명에 대해서 그 품질이 낮은 또 저가인 천마 제품을 만두형 통착이다 이렇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네. 무려 10억 한 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단속만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사범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내 시장 상임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해서 스스로 부정 불량식품은 안 팔겠다.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홍보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충남 경찰은 자체 지금 시책인 먹거리 안전 확보 3스텝 시책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단속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스텝이라는 것은 네. 불법 정도 및 단속 여부에 따라서 경찰이 조치를 3단계로 나누어서 원래 이제 첫 번째는 1단계로는 예방을 하고 네. 또 계도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형사처벌하는 등 이렇게 3단계로 차별화해서 실적인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충남 경찰의 올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역시 그 4대 사회학 역시 하반기에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척결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4대 사회학은 피해자 간의 사회적 해결 촉구를 위한 연대가 어려워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 그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저희 충남 도민들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 모니터링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센터 개소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충남 경찰청사가 현재 대전 선화동에 있는데요. 이것이 10월 초에는 저 내포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포시로 청사가 이전된 직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계획하신 바 모두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충남 예산이 고향이신데요. 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아까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충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전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졸업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충남 토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된 지 이제 만 30여 년 만에 고향이 경찰 책임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사실이지만 솔직히 좀 부담도스럽고 또 책임감이 앞섭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경찰은 정부의 최일선 법 집행 기관으로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충남은 저희 고향이다 보니까 최소한 2-3단계만 지나면 친구다, 친척이다, 아시는 고향 분들 선후배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이렇게 같아요. 이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칫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 네. 없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제가 충남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특히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적어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사로운 관계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네.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려 가면서 늘 공평 무사 또 불편 부당 네. 청렴 강직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충남경찰청장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사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너무 의욕이 앞서서 너무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다 보면은 자칫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제 임기 중에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역시 4대 사회학 척결입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또 부정 불량식품, 이른바 4대 사회학의 척결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사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네. 제시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4대 사회학 추진 근절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 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작년부터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입주하고 소속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 인구는 약 11만 명인데 네. 예상컨대는 15년에는 15만 명, 또 20년에는 30만 명, 30년에는 약 50만 명의 대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건설 인부 등 유동인구 과다에 따른 절도, 폭력, 성폭력 등 각종 민생 치안 수요와 함께 또한 중앙 부처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대규모 민원성 집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종경찰서에는 아직도 기존 3급지에서 2급지로 격상만 되었을 뿐이지 네. 여러 가지 경찰관 수라든가 장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된 세종 치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셋째는 네. 충남지방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집안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 9월 말경에는 현재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우리 청사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74년부터 약 40여 년간 사용해오던 청사를 이전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네. 이미 청사 이전 TF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차대한 일인 만큼 청장인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챙겨서 우리 충남청사의 내포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 점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민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대학 근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이 믿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 행정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또 개인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눈높이 치안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